네,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 할 거는 함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수.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죠? 뭐 이것저것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처음에 sum, count, average, sum if, count if, 또 그 과정에 if라는 함수도 했었죠. 그리고 또 뭐 했죠? and, or, not 이런 것도 했었고요. 실습은 하지 않았지만 if error라는 함수도 있었었죠. 특정 범위 내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 예, 함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하면서 계속해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함수 종류 중에 이제 날짜, 시간 이거에 관련된 것, 또 중첩 if 명령이 함수인데 거기에 이제 다른 if 속에 if가 또 들어갔거나 if 속에 다른 and, or, not 이런 함수가 포함된 경우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룩업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거든요. 뭐 버티컬 룩업, 호리존탈 룩업 해가지고 어떤 테이블 속에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찾아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vlookup, hlookup 두 가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 문자열이 들어있을 때 그 문자열의 특정한 부분만 잘라내거나 조작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뭐 문자 함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왼쪽 자르기, 오른쪽 자르기, 문자 안에서 특정한 위치 골라내기, 또 붙이기, 뭐 바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할 거고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수식 어떤 값을 계산하는 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텍스트 함수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능들은 충분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PMT 함수나 재무 함수 이것도 맨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수 배우고 있고요. 엑셀에서 함수를 쓰는 이유는 아주 자주 쓰는 뭐 수식이나 아니면 기능들이 있을 때 그걸 하나를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한 기능들이 있었죠. 범위만 지정하거나 또는 내가 있는 곳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함수 sum, average 같은 경우는 딱 아이콘만 눌러 리본에 있는 버튼만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범위만 지정하고서 아이콘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가로 세로로 자동 계산되는 것도 봤었죠. 또 모르는 함수가 나올 때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기도 했었죠. 수식창에 보면 fx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걸 딱 누르면 함수 마법사가 올라오고 함수 마법사에서 내가 원하는 함수만 선택을 하면 친절하게 설명들이 나오면서 각각 어떤 인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제시가 되고 그때 그것만 선택해 주면은 원하는 함수 입력이 끝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필요할 때 골라 쓰면 됩니다. 모르면 뭐 함수 마법사 불렀으면 되니까. 한번 계속 살펴봅시다. 오늘은 날짜 관련된 거 좀 신경 써서 보고요. vlookup, hlookup, 중첩 if는 좀 까다로운 겁니다. 좀 지저분하고요, 복잡하니까. hlookup, vlookup은 데이터 관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함수의 종류 중에 날짜, 시간 함수 한번 살펴보죠. 날짜, 시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날짜, 시간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있죠? 단순히 날짜를 지정하고 그 값을 저장한 다음에 그냥 쓰는 방법 있고요. 또 그 밖에 또 뭐 하지? 뭐 기간을 계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이냐, 몇 달이냐, 몇 년이냐, 또는 몇 시간이냐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급여 계산할 때 며칠 근무했느냐 또는 지금까지 뭐 근무일수와 공휴일수 이런 것도 좀 쓰기도 해요.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날짜 그리고 시간도 날짜의 한 일부로 봅니다. 시간이 모여서 일이 되고 일이 모여서 월이 모여서 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일련된 번호 값으로 해서 저장이 되고 그걸 엑셀 화면에 골라서 계산을 시켜서 연도, 월, 일, 시간으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써 있네요. 사용자가 2014년 1월 1이라고 집어넣는데 이런 형식으로 집어넣습니다. 대시 마이너스 기호를 해가지고 연, 월, 일 순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약속입니다. 필요하면 바꿔도 되거든요. 내가 외국에 자료를 보냈는데 얘들은 연월일로 안 하고 일, 월, 연으로 한다. 그러면 그 서식에 들어가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바꿔주면 동일한 데이터도 화면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2014년 마이너스 대시 1 대시 1 이렇게 집어넣으면 2014년 1월 1일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엑셀이 알아서 아 이건 날짜 데이터구나 해서 셀에 입력을 받고 셀 서식도 날짜로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부적으로는 또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일렬 번호로 처리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셀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셀 표시 형식에 바꿔주면 날짜로 나오기도 하고 값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줍시다. 저장되는 값은 이렇게 일련 번호 저장이 되고 표현되는 것만 다시 계산해서 원하는 값으로 바꾸어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날짜하고 시간은 원래 다른 값이 있어. 이걸 계산해서 이게 언제인지를 계산해내고 있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일렬번호라는 거, 시리얼 넘버란 말이 가끔 나옵니다. 날짜 데이터나 시간 데이터 집어넣을 때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엑셀 내에서 날짜를 표시할 때 영년도부터 시작되진 않습니다. 뭐 200년도 있고 기원전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때 거는 뭐 언급은 하지만 실제 어떤 문서를 만들거나 자료를 정리할 때 실제 쓰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최근 100년 정도 그래서 1이라고 집어넣으면 1년 번호로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이라고 집어넣으면 그거는 1900년 1월 1일로 나타납니다. 즉 1900년 이전 거는 계산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쓰지도 않는데 괜히 그거 하려고 번거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이 날짜 계산을 할 때 보면은 윤년이라는 게 있죠. 윤년.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공전과 자전이 공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오차가 발생이 되는데 그 오차를 몰아가지고 뭐 4년에 한 번씩 2월 달에 하루씩 날짜를 추가해 집어넣죠. 그 오차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자꾸 생기는데 너무 옛날로 가게 되면 일렬 번호로 처리하는데 조금 까다로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놓고 이날부터 계산을 해 나갑니다. 이날부터 하루가 지나가면 날수가 1 증가되는 거고요. 그래서 날짜 수 기준 소수점 윗부분이 날짜가 되고 소수 아랫부분이 시간이 되거든요. 앞에서 얘기를 안 했었네. 일렬번호로 들어가는데 소수 윗부분이 날짜, 소수 아랫부분이 시간이 됩니다. 시간은 나누는 거죠.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걸 24로 나누면 시간이 되는 하루 1이라는 걸 24로 나누면 시간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뭐 하면서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일렬번호를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해당하는 함수를 쓰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오른쪽에 표 제시해 놨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 값을 1이라고 집어넣으면 1일 때 이걸 연도로 바꾸게 되면 1900년이 나옵니다. 월로 바꾸면 1월이 나옵니다. 일로 바꾸면 1일이 나옵니다. 즉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잡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숫자로 바꾸면 1이 되는 거죠. 거기다 365 1990년 1월 1일부터 365번째 되는 날은 1900년 12월 30일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쭉 가게 되면은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숫자만 보고 우리가 환산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2000년 4월 1일은 1900 1월 1일부터 계산해 보면 약 43,922번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기억할 필요 없죠. 어쨌든 일렬번호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월일, 시간은 소수 이하 부분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엑셀 함수 날짜 관련된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수의 종류에 크게 봐서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 그 다음에 연, 월, 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날짜와 시간을 처리하는 함수는 이게 함수명입니다. year, month, day. 이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시간은 보통 시간도 어떻게 구성되죠?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간 설명할 때 시분초 나눠지잖아요. 시,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해서 그게 함수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단어가 그냥 함수명으로 사용이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간은 24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날짜를 24시간으로 나눈 그 소수 이하 부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나중에 어떤 날짜 정보가 있거나 시간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셀 표시 형식을 바꿨더니 숫자로 표시가 됐을 때 소수 이하 부분이 나오면 이건 시간 정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어라는 함수는 어떤 일렬번호를 주게 되면 그 중에 연도 값만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month는 월만 출력하겠죠. day는 일만 출력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함수들을 그 값 중에 내가 필요한 요소들만 골라서 셀에 표시를 해줍니다.
날짜와 시간 함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year, month, day 함수 사용법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날짜 정보에서 2014년 3월 1일, 2014년 4월 5일을 집어넣고 year라는 함수, month라는 함수, day라는 함수를 써서 어떤 값이 결과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2014년 3월 1일에 year라는 함수를 집어넣었더니 2014라고만 찍혔습니다. 연도값만 가져온 거죠. month라고 그랬더니 3이라고만 찍혔죠. 월만 가져왔고요. day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1이라고 찍혔죠. 3월 1일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함수 인수 넣는 건 이어라는 함수, 그 함수 마법사 키우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어떤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계산이 됩니다. 연도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1900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잊지 말고요. 그리고 최대 9999 만년도까지 계산할 이유 없죠. 실제 업무용으로 얘기하는 거 사무용 툴이니까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나온지 값을 집어넣으면서 여기 수식 결과 표현되는 걸 보면 이 값이 이거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 함수 인수창에서는 미리 값을 계산해 보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지금 날짜 함수 year, month, day 사용법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아까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today라는 함수 설명을 하겠습니다. today는 오늘이라는 소리죠.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지? 이럴 때는 여기다가 셀에다가 는 today 하고 가로 열고 닫고라고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날짜는 그러면 내가 오늘 열 때 표시된 날짜하고 이 파일을 내일 열 때 표시된 날짜는 어떻게 될까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today로 선언된 함수는 통합 문서가 열릴 때 그때 계산이 됩니다. 다시 열면 그때 시점으로 컴퓨터에 설정된 날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수식이 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날짜. today는 오늘 날짜를 표시하는 함수다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today 함수 지금 설명했고요. 또 봅시다. 또 뭐가 있는지. workdays 일한 날 일 근무일수. 우리 이 함수 이름만 갖고도 대충 추측을 좀 해보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 일한 날짜,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거죠. 근무일수가 뭐가 되는 거죠? 공휴일을 뺀 나머지 날짜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까다로운 게 많죠. 나라마다 공휴일도 틀리고 주 5일제 근무인지 주 6일제 근무인지도 모르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일단 단순하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 봤더니 날짜를 집어넣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일이 2013년 11월 10일. 근무일수는 50일. 50일간 근무할 거래요. 거꾸로 계산하려는 것 같으네. 이날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출근을 하면 언제냐 이거네. 그리고 공휴일. 공휴일도 이렇게 나오네. 2013년 11월 10일부터 계산을 했더니 공휴일이 12월 25일, 1월 1일 쉬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죠. 종료일은 그래서 지금 종료일 계산할 거거든요. 이날 이 두 날 쉬겠다는 소리로 내가 등록을 해준 것 같습니다. 노는 날을 지정을 해주네. 워크 여기 S가 안 붙었네. 워크 데이 해가지고 이제 인수값 줍니다. 첫 번째는 시작한 언제부터, 그리고 두 번째가 며칠이 지난 다음의 날짜는 뭐냐 이 소리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근무하면, 색깔이 또 이 모양이 되어버렸구만. 예. 즉 2013년 11월 10일부터 50일 이후는 언제가 되느냐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요 뒤에 적힌 요 범위 잡은 거 요건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날은 쉬겠다. 크리스마스하고 설날 요 날은 공휴일로 지정을 하겠다로 돼. 이 두 날을 빼고 나면 언제 되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죠? 이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2014년 1월 21일 날이 2013년 11월 10일부터 50번째 되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무 날짜 기준으로
근무 날짜 기준. 그렇다면은 이게 맞나? 두 개만 뺀 건 아닌 것 같죠? 예, 일요일도 뺀 것 같습니다. 일요일도 뺀 상태. 맞는 건가? 달력 놓고 헤아려 봐야 되나?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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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다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직접 계산해 보면 맞아요, 실제로. 예, 날짜 계 날짜 계산하는 거 한번 써보라고 여기 실습 예제 제시했습니다. 예, 여기 아래쪽에 기본 데이터 형식 제시했죠.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날 입사를 했다면 몇 년을 근무했는지, 몇 개월을 근무했는지, 며칠을 근무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수예요. 근속일수? 연어를 따져야 되네. 이거 좀 문제가 어려울 수는 있고, 연하고 투데이 하면서 써야겠네. 오늘까지니까. 오늘까지 해서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연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올해 투데이에서 이어 구하고, 그리고 입사 일자에서 이어 구해서 빼주면 되죠. 그럼 근속 연수가 나오겠네요. 잘해야겠는데. 잘해야 된다는 소리는 보통 이런 거 계산할 때 보면 한 편 넣기, 양편 넣기 이런 룰이 있습니다. 당일 해당 연도는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가 플러스 되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계산해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월 계산은 어떻게 하죠? 월 계산도 애매한데. 이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월 한번 직접 해봐요. 여기서 먼스 구해서 하면은 연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월을 구하거나 날을 구할 때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거 아주 과제스러운데. 이건 하다가 나온 결과를 꼭 생각하고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왜?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다른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연도는 잘 나옵니다. 연도는 맞게 나올 거예요. 근속 연수. 그렇죠? 월과 날수는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하면서 과제 실습하는 결과물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지?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근속 연수예요. 근무한 연도수, 월수, 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날짜 구하는 함수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날짜라고도 하고 날짜라고도 하죠. 보통 날짜라는 말을 많이 써갖고 저도 뭐 섞어 썼네.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네트워크 데이스라는 함수를 쓰면 이건 근무 일수, 오타가 있네. 공휴일을 제외한 날수를 씁니다. 그랬더니 2609일이 나오네요. 이거밖에 안 되나? 공휴일을 뺐잖아요.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이게 5일째야 6일째야는 계산해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전체 날수는 3600날이다. 와, 공휴일이 엄청나게 많네. 한 10년인데 보니까는 실제 날수는 3600날이고 공휴일을 뺀 날수는 2600날이에요. 그럼 약 1000날이네. 그러면 1년에 열흘씩은 쉬네. 대충 1년이 대충 50 몇 개 주거든요. 그러면 저게 공휴일에 토요일이 포함된 거네. 토일을 뺀 나머지 날수 같습니다. 어떻게 딱 맞나? 그렇지 109개니까 1년이 한 50주, 5, 7이 35, 7일, 50주면 5, 7, 350일, 365일이니까 얼추 50주쯤 되죠. 그런 식으로 환산해 보면서 맞춰보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데이는 근무일수, 데이 360은 실제 날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날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는 이제 날짜로 표현을 하지 않고 시리얼 넘버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며칠인지 모르겠네. 계산해 봐야겠죠. 1990년 1월 1일부터 그게 1이니까 그거 계산해 보면 되죠. 되게 많은데. 이게 이거구나. 그렇죠. 여기 보면 2010년 1월 1일이 시리얼 넘버로 하면 4179번째 날입니다. 1990년 1월 1일, 190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2020년 1월 1일이 1900년 1월 1일부터 계산하면 43,831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함수 네트워크 데이스하고 데이 365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직접 입력해서 나오는 값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리얼 넘버로 들어간 이 값들을 이함수, month, day, date라는 함수로 데이트라는 함수 새로 나왔습니다. 바꾸어서 표현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1이라고 여기서 이유하면 연도만, 월만, 일만 나왔는데 데이트란 함수를 썼더니 아닌 것 같은데 데이트란 함수는 값을 3개 넣어줘야 되고 연월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연월일 형식으로 값을 표현할 땐 데이트라는 함수를 쓴다. 그런데 어떻게 쓸까? 이 내용은 여기에 보면은 함수 내부에 들어간 식들이 나왔죠. 데이트가 이렇게 처리가 되네. 데이트라는 거 속에다가 연, 월, 일을 집어넣어 주면 얘가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네요. 이런 원리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함수는 원하는 정보만을 끌어내거든요. 원하는 값만 계산해 내거든요. 내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적절한 데다가 적절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함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어떤 값을 출력하는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 이제 좀 까다롭고 지저분한 겁니다. 중첩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중첩 함수. 중첩 함수는 말 그대로 뭔가 계속 겹쳐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함수 내 인수 자리에 또 다른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를 중첩 함수라고 합니다. 지저분하다는 소리죠. 지저분하다. 다른 함수 속에 또 함수가 들어가요. 함수가 겹쳐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겹쳐지는 정도는 64개까지 한다고 몰라도 돼요. 2개, 3개만 돼도 짜증이 나거든요. 밑에 한번 예해 보겠습니다. if 함수 속에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한 예입니다. 일단 첫 번째 는 if에서 if 함수가 시작이 됐고요. 그 속에 average라는 함수, 평균을 구한 함수가 들어있고 이쪽 편에 보니까 sum이라는 함수가 또 들어있네요. 함수 봐. if라는 함수는 첫 번째 조건을 부여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즉 참이면 출력되는 값이 여기 지정이 되고 거짓이면 맨 마지막 세 번째 표시가 되는 요 값이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별건 아니지만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 그래서 여기 에버리지 함수의 조건 붙었죠. 에버리 C2부터 C6까지 C10 두 번째 행부터 여섯 번째가 고합을 구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 값이 90보다 크면 이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90보다 크면 그거의 결과 D2에서 D6번에 들어있는 셀의 값의 합을 구해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에버리지 값의 결과값이 90보다 크지 않으면, 즉 90보다 작으면, 90 포함이겠죠. 는이 없습니다. 그러면 0이라고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함수 속에 다른 함수가 표시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중첩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첩 함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있는 함수를 겹겹이 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쓰면서도 문법도 못 외우지 못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귀찮고 지저분하다는. 중첩 함수는 아까 같은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더 많이 쓰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중첩 if, nested if라는 말도 쓰는데 하여간 if 제일 귀찮습니다. 그렇지만 if를 써야지 보다 좀 지적인, 지능적인 판단을 하고 적절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고, 적절한 결과, 좋은 결과, 이해하기 쉬운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학점을 매길 때 주는 기준이 있죠. 90보다 크면,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그리고 60도 안 되면 F를 주죠. 그 기준이 있는데 어떤 점수를 집어넣으면 그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학점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함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if 함수 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성적을 주죠. 그 성적이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라고 찍고, 아니면은 if에 보면은 여기에 조건 들어가죠. 조건. 그리고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구성이 됐죠. 이 참이 들어가는 자리에 또 다른 if가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바로 중첩 if입니다. 물론 여기 거짓이 들어가는 자리에도 또 if가 들어가도 되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쓸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중첩 if는 if문에서 이 조건이 주어지고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수행되는
요 참의 값을 출력한 요 부분 있죠? 여기에 또 다른 if를 또 집어넣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if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아까 중첩 함수 얘기했듯이 함수 속에 함수가 또 나옵니다. 특히 if 같은 경우가 좀 그래요. 이거를 뭐 순서도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처리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린 걸 순서도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입력을 하게 되면 눈이 빠졌네. 아래쪽에 샘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 성적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셀 주소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 보면 가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열고 닫고가 나오죠. 맨 끝에 한번 봅시다. 색깔이 다 틀립니다. 자세히 보면은 초록색, 그리고 여기 파란색, 그 쌍을 이루면서 색깔이 맞춰주고 있죠. 엑셀이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느 괄호가 어느 거랑 짝을 이루는지 색깔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첩 if 설명하고 있고요. 중첩 if는 if문에서 참 거짓의 값을 출력하는 부분에 또 if 함수가 들어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샘플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직접 실습하라고 바로 실습 예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중첩 if를 사용해서 처리해라. 직접 해본 게 제일 좋으니까요. 앞에 이미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의 신장과 체중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 학생의 비만도를 측정하는 요 엑셀 파일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없으면 직접 작성, 파일이 있으면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기준은 여기 있네요. 신장과 체중 데이터에 대해서 비만, 표준, 허약을 판정하는 기준을 여기 제시했네. 앞에서 처리한 성적 처리하고 동일합니다. 성적은 A, B, C, D, F 5가지였고요. 얘는 3가지만 처리할 겁니다. 체중에서 신장, 여기 보면 요 가로 잘 신경 써서 놓아야 됩니다. 내 키에서 110을 뺀 거, 그 값을, 내 몸무게에서 내 키에서 110을 뺀 값을 뺀 것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건 비만이래네요. 그렇대요. 이거 따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 값이 내 몸무게를 내 키에서 110을 뺀 값으로 뺀 그 숫자, 식보면 알죠? 체중에서 내 키에서 110을 뺀 숫자가 나오겠죠? 그거를 체중에서 뺀 게 6보다 크면 비만, 그게 -5보다 작으면 허약, 그리고 그 중간에 끼면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기 거 한번 계산해 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 지금 조건이 2개가 나오죠? 3개구나. 비만, 표준, 허약. 이거에 따라서 여기다 값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오늘 하는 실습 예제는 좀 까다로운 게 좀 많습니다. 대부분 직접 하도록 했네요. 여러분 생각하는 기회를 준 겁니다. 직접 생각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당연히 해결 못한 학생도 나와줘야죠. 질문거리 만들어 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설명 쭉 나와 있죠. 먼저 이렇게 테스트 한 다음에 참이면 비만이라고 출력하고 됐죠.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건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if 해가지고 여기다 조건 주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처리되는 것들이 있죠. 여기다가는 비만이래요. 여기다 비만이라고 이렇게 되겠네. 비만. 그리고 콜론하고 거짓일 때 요 부분에 또 if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적 처리할 때는 앞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닌 경우,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앞에 순서도 표현했었잖아요. 거기다 실제 값을 집어넣어서 그림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경우 저 경우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수업이 프로그램 수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작업 처리 단계까지 설명은 하지 않을 거, 간단하게 제시된 것만 할 겁니다. 근데 제시된 걸로 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실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준 겁니다. 거짓이 들어가는 부분에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바꿔도 됩니다. 이 조건을 어떻게 주었냐에 따라서 기회 내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답만 잘 나오면 됩니다. 엑셀에 표현되는 것은 결과값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속 내부의 수식과 함수는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만 맞다면 그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그 함수나 식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이 됐다면 그건 잘 짠 식입니다. 잘 만든 파일이 되는 거죠. 그런 거 고려해서 여기다 파일 작성해서 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모르면 카톡으로 문의하면 되죠. 메일 보내도 되고요. 중첩 if를 사용한 함수의 종류, 중첩 if에서 이미 험한 걸 봤기 때문에 별건 겁낼 거 없습니다. 제일 지저분한 거 봤어요.
if 함수하고 and 함수를 결합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아까 보면 모일 때 물어보는데 하나의 값을 놓고 여러 가지 조건을 물어볼 때는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개에 대해서 이 조건 저 조건을 골고루 물어볼 때 그때는 a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and 함수는 뒤에 조건이 주어지는데 몇 개든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if 함수랑 같이 결합해서 쓰는 거예요. 즉 뒤에 if에서는 하나의 조건만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조건이 두 개, 세 개 되면 또 중첩 if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and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한 번에 조건을 다 때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가는 자리에 and라는 함수를 써서 조건을 다 설정하고 이거에 따라서 참일 때, 거짓일 때 값을 출력하는 걸 집어넣자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나 일단 여기 보니까 오차와 생산량이 있네요. 이때 판정을 하라는 건데 아마 두 조건을 다 따질 것 같아요. 봅시다. 화면이 왜 둘로 나눠졌나? 네. 중첩 if문과 and 함수, if 함수와 and 함수를 동시에 쓰는 경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드디어 식이 나왔네요. 할 말이 많아서 이렇게 했나? 어려울까봐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주어진 조건을 보고 이게 뭐 하는 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f 뭔가 물어보고 있네요. and라고 묶어줬어요. 조건이 여러 개인가 보네요. 여기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죠? B3가 1%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보네요. 작으냐? 1%면 어떻게 되죠? 참인가 거짓인가? 1%가 나오면 거짓이 되죠. 는이 없잖아요. 그 조건식에 크다 작다는 편하게 쓰는데 같다는 는 한번 넣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할 때는 꼭 작거나 크다는 걸 먼저 쓰고 그 뒤에다가 는을 붙여야 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는 연산자가 두 개 중첩대에 나올 때는 는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때는 는은 맨 마지막에 적어준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B3 오차율이 들어가는 부분이 1%보다 작고 그리고란 말을 왜 쓰죠? and니까. 그리고 C3 생산량이 500 이상이면 그 자신도 들어가죠. 500보다 크면 500도 포함해서 크면 그때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고 즉 셀에 집어넣고 아니면 재작업이라고 집어넣어라 그 소리입니다. 이 조건에 맞춰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첫 번째 거 일단 첫 번째 조건이 1%보다 작냐죠? 아니죠? 오케이죠? 참이죠? 그리고 생산은 500보다 크냐? 아니, 요게 아니네. 그러면 AND 조건을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뭐가 출력이 돼야 되죠? 재작업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줄 거 보겠습니다. 1% 넘나? 오케이. 이거 작냐고 물어봤죠? 1보다 큰데? 그럼 거짓인데? 거짓이네요. 그리고 500보다 앞에 설명을 나 잘못했네. 1.5 공정 1에서는 작냐 물어봤잖아요. 작냐 참이네. 크네. 거짓이네. 얘도 거짓이었네요. 두 번째 거는 얘는 거짓. 얘도 거짓이었죠. 얘도 거짓. 얘는 참이 된 거죠. 그럼 하나만 참이니까 어느 게 이게 출력될까요? 아니면 이게 출력이 될까요? and는 모두 다 참일 때만 참이죠. 그래서 재작업 얘가 출력이 되겠네. 보자. 들어갔네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들어갔고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일단 1%보다 작냐? 0.9%니까 오케이. 참. 그리고 500보다 크냐? 500보다 크죠? 오케이. 둘 다 참이죠? 그게 모두 참이면 요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합격. 그래서 여기다 합격이라고 집어넣었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이 부분에서 and라는 함수를 불렀습니다. 두 조건이 다 만족할 때만 참이 되고 if의 조건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오케이. and 함수 좋았어.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에 대해서 여러 조건을 물어볼 때는 and로 묶어서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를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and는 다 참일. 요번에는 if 함수하고 o 함수가 결합된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o 함수는 어떤 때라고 그랬죠? 조건 중 하나라도 참인 경우는 출력값이 참이 된다고 그랬어요. o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똑같아요. 아까 if 함수 쓴 거랑. o라는 함수 쓰고 괄호 속에다가 조건을 쭉 열거를 하죠. and는 모두 다 참일 때만 요 참인값이 출력이 되는데 o와는 하나라도 참이면 이 참인값이 출력이 됩니다. 하나라도 전체다. 요거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기본 사용법은 동일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if 함수하고 o 함수 사용법 한번 살펴보죠. 살펴보려고 하면 꼭 과제가 나오네. 실습 또 들어갑니다.
이런 데이터로 합격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준이 뭔지 살펴봐야죠. 그래서 if, and, average 등 함수를 쓰래네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것들만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함수 설명이 들어가니까 뭐 한번 읽어보고요. 이번 실습에서는 입사시험 점수 두 가지, 면접과 토익. 영어 문제죠. 이 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첩 함수를 작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그럼 몇 점을 합격을 할 거지? 면접은 몇 점이 합격, 토익은 몇 점이 합격? 여기 또 날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전체 지원자의 평균 이상인 사람만 합격을 하재요. 그러면 이 부문 속에 average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 중첩 함수네요. 그 평균 값보다 내가 크냐 작으냐를 따져야 되네. 그리고 또 하나 이상입니다. 이상이면은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써야 됩니다. 요거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조건은 둘 다죠. 면접 점수와 토익 점수가 평균보다 큰 사람만 여기 합격이라고 찍어줘야 됩니다. 뭐 내용은 이해했죠? 함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떠오르지 않을 거고요. 잘 고민해서 하기 바랍니다. 이 파일은 작성해서 이 이름으로 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없으면 만들고 강실에 있으면 다운받아 써도 됩니다. 문제 내용, 두 점수 중 평균보다 큰 점수인 것만. 그럼 가만히 있어봐. 하나만 넘어가는 경우가 둘 다인가? 이것도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둘 다 넘는 사람만 합격을 합시다. 면접도 평균을 보다 커야 되고 토익도 평균보다 큰 경우만 합격입니다. 합격은 좋은 건데. 합격 처리도록 해야 됩니다.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앞에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처음에 목표한 거는 이 함수들을 다 하고 싶었었는데 시간상 다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첩 if 쓴 것까지만 하고 찾기 함수부터는 다음 시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 날짜 함수, 시간 함수 쓰는 거, 중첩 if 쓰는 거 있죠. 중첩 if 이거 생각보다 까다로웠죠. if가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중첩 함수 해가지고 함수 속에 또 함수가 들어가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까지 기억을 하고요. 아까 목표는 욕심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vlookup, hlookup 함수에 대해서는 텍스트 함수, 제무 함수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으로 넘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는 바람에 여러분 과제가 이만큼이 없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과제는 이 세 가지거든요. 지금 뭘 배웠는지 잘 기억하고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중첩 함수, 중첩 if. 중첩 if는 꼭 단골로 시험에 내는 문제거든요. 자격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꼭 중첩 if, 중첩 함수는 꼭 나옵니다. 그리고 vlookup, hlookup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연결하자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뺐으니까 그 점 알고 있고요. 이거는 아예 요거만 갖고 한 주 수업이 될 것 같아요. vlookup, hlookup 만들죠, 뭐 안 되면. 기억하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날짜 함수 특징, 시리얼 넘버로 되고 연월일, 시분초 나눠진다는 거, 중첩 함수 and if 또는 and if와 not gate가 if랑도 쓸 수 있고, 또 중첩 if가 여러 개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함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함수는 하려고 작정하면 끝도 한도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것 중에 vlookup, hlookup은 찾기 함수라고 하지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거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자체까지는 대부분 자격시험이나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용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hlookup, vlookup은 이것까지 쓰면 엑셀 도사라는 소리 듣습니다. 진짜로. 물론 이제 차트 그리는 거에 피벗이나 이런 기능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vlookup, hlookup은 고급 사용자들만 알고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몇 가지 함수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장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들 잘 기억하고요. 뭐가 어려웠고 뭐가 쉬웠는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과제물 제시한 거 꼭 엑셀 올려서 직접 문서 작성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그리고 수식 입력하고 특히 함수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냥
그냥 식만 집어넣어서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뭐 테두리를 한다든지 제목 같은 거 또 폰트 글자 크기 이런 걸 좀 조정해서 보기 좋게 나오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용된 데이터에 본인 이름이나 학번이 표시되도록, 그래야지 본인이란 걸 내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꾸 자기 이름과 학번을 알려줘야지 나중에 평소 점수 줄 때도 더 좋은 일이 있겠죠.